네, 동남아에서 말레이시아 다음으로 경제가 튼튼한 나라가 바로 태국입니다. 하지만 출산율이 무섭게 떨어지고 있습니다. 태국의 출산율은 왜 주변 베트남의 절반밖에 안 될까요? 방콕 김원장 특파원 연결하겠습니다. 김원장 특파원, 태국의 출산율이 1.09명밖에 안 된다고요. 이게 정말입니까? 네, 지난해 기준 1.09명입니다. 주변 베트남이 2.53명이니까 절반에도 크게 못 미칩니다. 태국은 1인당 국민 소득이 8,000달러가 안 되는데 출산율은 1인당 소득이 8만 달러인 스위스 수준입니다. 아이를 안 낳다 보니까 갈수록 늙어갑니다. 태국인들의 중위 연령, 그러니까 온 국민을 한 줄로 세워서 가장 가운데 있는 사람의 나이가 41살, 그러니까 41세입니다. 베트남이 32세, 라오스가 20세니까 태국이 얼마나 빨리 늙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.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 속도가 빠르다는 한국의 중위 연령이 43세, 태국이 41세니까 젊은 인구가 줄고 있다는 이 부분은 글로벌 기업들이 태국에 투자를 주저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. 태국이 이렇게 유독 다른 동남아 국가들보다 출산율이 좀 낮은 이유가 있을까요? 주변 국가들보다 산업화, 도시화가 빨리 됐지만 그만큼 도시 젊은이들의 삶이 빡빡하다는 것을 반증합니다. 들어보시겠습니다. มองไปตอนนี้มองไปแล้วรู้สึกว่าลูกคือสงสารเขาเหมือนกับเขารู้สึกว่ามันเหมือนกับทำบาปกรรมที่ให้เขาเกิดมาเพราะว่าไม่มั่นใจว่าจะสามารถเรียกว่าเลี้ยงดูให้เขามีชีวิตที่ดีกว่าเราได้ไหมอะไรเงี้ยก็เป็นมุมมองแบบนี้ 이곳 방콕만 해도 대학 졸업하고 취업하면 월 급여가 한 500~600달러, 우리 돈 7~80여만 원 수준인데 기름값 등 생활 물가는 정말 무섭게 치솟고 있습니다. 반면 빈부격차는 점점 더 커지고 특히 교육이나 의료복지는 매우 열악합니다. 쉽게 말해 도시에서 아이 낳고 기르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. 반면에 주변 라오스나 캄보디아 같은 나라들은 아직 산업화가 덜 돼서 자녀들이 농업 등 1차 산업에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도시화도 덜 돼서 아이들 기르는 비용도 그만큼 높지 않아서 아직은 출산율이 그런 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. 같은 맥락으로 출산율이 빠르게 낮아지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가 중국입니다. 맞습니다. 중국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법적으로 한 가구당 아이 한 명만 허용했었는데 정말 이제는 출산율이 무섭게 떨어지고 있다고요. 네, 2016년에 한 자녀 정책을 포기하고 두 자녀 정책으로 돌아섰는데 그래도 무섭게 출산율이 떨어지자 지난해 5월에 세 자녀 정책을 도입했습니다. 하지만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꺼리면서 지난해에는 1년 만에 신생아 수가 18%나 줄었습니다. 그야말로 인구 절벽입니다. 보통 국민소득 4만 달러 이상의 국가들이 겪는 고령화를 13,000달러 수준에서 맞닥뜨리고 있습니다. 이 때문에 해마다 65세 이상 인구가 1천만 명 이상 늘고 있는데요. 중국은 부자가 되기 전에 늙어버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. UN 세계 인구 전망을 보면 내년에 인도의 인구가 중국을 추월합니다. 태국도 그렇고 중국도 저출산이 심각한 문제지만요. 우리 대한민국보다는 나은 거 아닙니까? 네, 합계 출산율이 최소 2.1명은 돼야 인구가 줄지 않는데 통계청 통계로 우리는 합계 출산율이 0.81명입니다. 1.3명인 일본보다도 훨씬 낮고 전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우리는 제일 출산율이 낮습니다. 저출산이 원인이 산업화가 진행 중인 동남아나 중국과는 조금 다르지만 아이 낳고 기르기 힘든 사회라는 근본 인식은 같을 겁니다. 인구 감소만큼 경제에 치명적인 건 없습니다. 우리 잠재 성장률이 0%를 향해 가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가 생산 가능 인구가 줄기 때문입니다. 이렇게 인구가 줄어드는데도 우리 GDP는 그래도 매년 성장하죠. 누군가는 더 생산하고 소비하고 있는 것입니다. 이걸 어떻게 더 잘 나눌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절실해 보입니다. 방콕이었습니다.